이번 강의는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통신 판매업자를 통한 물품이나 장소의 소규모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입니다. 최근에 공유 경제가 상당히 획기적 발전하고 있죠. 집을 공유하는 것, 집에 남는 방, 여행객에게 빌려주죠. 어디입니까? 에어비앤비. 그리고 자동차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쓰지 않은 자동차 있어요. 그걸 빌려줘요. 뭐죠? 소카. 그 다음에 내가 출근하고 나면 우리 집 주차장이 노라. 인근에 주차장 필요한 사람도 있죠. 그쪽 직장에 있는 사람들 주차장을 빌려줘요. 모두의 주차장. 이런 공유 경제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개인들이 자기 남는 방, 자동차, 주차장 같은 거 빌려주고 대여를 받아요. 무슨 소득인가요? 소득세. 종전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럼 종전에는 계속 반복성이 있어? 사업소득이야. 계속 반복성 없어? 기타소득. 이렇게 따졌죠. 결국 1년에 몇 차례 하더라도 이게 주기적은 아니라도 비반복적이라도 어느 정도 횟수로 하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사업소득이면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첫째, 장불 기장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추계 방식으로 계산해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은 종합과세예요. 합해지면 무진세로 과세돼. 딴 거랑 합해서 세율이 높아집니다. 이걸 과세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이렇게 복잡하고 많이 해버리면 공유경제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활성화될 수가 없죠. 세금 때문에. 그래서 2019년부터는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률 따라서 통신 판매 중개를 통해서 물품이나 장소를 빌려주고 받는 대여료 1년에 합해서 500만 원, 기준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500만 원 이하입니까?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어.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이면 좋은 점, 장부 기장할 필요 없어요. 비용을 60% 빼줘요. 내가 500만 원 받으면 60% 얼마죠? 300만 원 비용이야. 그럼 얼마 남습니까? 200만 원 남죠. 200만 원이면 기타 소득 다른 것이 없다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원천징수 된 걸로 과세 끝나버리는 거예요. 원천징수는 20%예요.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서 이런 통신 판매업자를 통해서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여료 1년에 500만 원 이하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규정을 만든 겁니다. 자, 정의된 표를 보시면요. 그럼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원칙은 뭐죠? 사업소득. 다만 1년에 500만 원 이하일 때는 기타소득. 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다, 신고를 했다. 기타소득이에요. 사업소득으로 안 봅니다. 기타소득일 때 필요경비는 총수익금액의 60%로 봅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더 많다. 실제 경비다 인정해줘요. 과세 방법은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면 그건 연간 합해 따지는 겁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입 시기는 대여한 날이 아닙니다.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예요. 자, 두 번째 개정사항은 기타 소득의 의제 필요 경비율이 단계적 인하된다는 겁니다. 기타 소득은 대부분 의제 경비 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이 처음에는 80%였었죠. 100만 원 받으면 80%가 비용이었어요. 소득 금액은 20%. 그러다가 2018년부터 법이 바뀌었죠. 2018년부터 개정돼서 2018년 3월 말까지는 80%고 4월 1일부터는 80%를 줄였죠. 70%로. 2018년 4월부터 2018년 말까지 9개월 정도입니다. 2019년부터는 다시 줄였죠. 60%로. 줄어든 기타 소득은 첫째, 원작자의 원고료 등등. 두 번째, 인적 용역의 일시제공 대가.
이 안에 포함되는 게 이제 강사료, 강연료, TV 출연, 방송 출연 같은 거, 그 다음에 전문직들이 받는 대가, 그리고 그 밖에 유사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익사업 관련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대여받는 대여료 역시 인하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양도와 대여 인하됐고요. 앞에 말씀드린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서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받는 대여료 과거는 없었죠. 새로 생겼죠. 2019년부터 60%. 그러나 공익법인을 통해서 받는 상금이라든지 다수가 순위경제 받는 상금은 전과 똑같이 80%쭉 인하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입지채 상금 역시 인하된 게 없습니다. 쭉 80%. 서화나 골드품 양도소득도 전과 똑같이 80이나 90%입니다. 종교인 소득은 별도 종교인 소득 규정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합니다. 차등 적용. 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는 이런 경비율이 인하돼서 기타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사례 보시면요. 2019년 2월 1일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강연료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천 징수할 게 얼마냐? 소득세가 경비 모르겠다. 100만 원 받았어요? 60% 빼세요. 얼마 남습니까? 40만 원이 소득 금액이에요. 원천 징수는 곱하기 20%. 40만 원 20% 얼마죠? 40만 원 곱하기 20%. 8만 원? 그렇죠. 8만 원이죠. 지방세 별도 2019년 2월 1일 강연료로 12만 5천 원을 지급해요. 12만 5천 원 빼기 12만 5천 원의 60%. 계산하면 딱 5만 원이 나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한 건에 5만 원 이하면 과세 안 합니다. 딱 5만 원이요? 과세 최저한, 과세 안 해요. 여기까지가 기타 소득 개정사항이었고요. 다음 강의는 나머지 퇴직이나 그다음 비실명 금융소득 등 또 지급 그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